안녕하세요. 과학금융러입니다. 나스닥 100 ETF를 10년 이상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걸 목표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확률 높게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매수를 하기 전에는 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그리고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위험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보다는 오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잃지 않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과거의 여러 사례를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가 그렇지 않은 투자보다 확률적으로 좋은 투자를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만요. 분명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 100 ETF를 10년 동안 꾸준히 모았을 때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모은다고 해서 100%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나스닥 100 ETF를 10년 전부터 50만 원씩 꾸준하게 모았다면 현재 얼마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최근 10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2738.58포인트에서 12,101.93포인트로 약 4.4배 정도가 되었고요. 이게 수익률로는 342%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낮아지는데요. 지수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50만 원씩 120개월 투자를 하면 총 투자 원금은 6천만 원이 되고요. 10년 후의 평가 금액은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 원금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수익이 7,800만 원이고요. 수익률은 130%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나스닥 100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모아오고 계신 ETF가 S&P 500 ETF이잖아요. 그래서 S&P 500의 결과도 확인했더니 수익은 5,500만 원, 수익률로는 92%였습니다. 역시 두 ETF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모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결과는 작년 2022년 나스닥 100 지수가 33%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결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요. 역시 주식 투자에서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으는 것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거든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의 투자는 크게 부담이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힘들이지 않은 투자로도 10년에 7천만 원, 1년에 평균적으로 700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좀 주가가 오랫동안 부진했던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를 포함한 결과를 함께 볼게요. 최근 10년, 그 이전의 10년 사례인데요. 이 기간 동안의 나스닥 100 지수는 168% 상승했고요. 10년 후에 평가 금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되면서 52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은 86.6%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은 3600만 원, 수익률은 60.1%였는데요. 참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2008년에는 작년 금리 인상 때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2008년 한 해 동안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42%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기간이 중간에 있었지만 꾸준히 모았더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이런 결과 덕분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꾸준하게 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한 10년 정도 꾸준히 투자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꾸준히 모으더라도 꽤 오랫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다는 건데요. 좋은 주식은 단기간에는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하락기에 꾸준히 매수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심리적으로 겁이 많이 나거든요. 특히 하락기가 길어질수록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100 ETF가 상장을 했던 1999년 4월부터 50만 원씩 매수를 했을 때 2000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43개월 연속으로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줍줍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과 작년만 떠올리더라도 주가 하락기에 매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거의 1년 내내 주가가 빠지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모아가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가 하락을 1년 동안 견디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3년 넘게 계속한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10년 후의 큰 수익은 이런 시기에도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과거 사례의 결과만 보고 투자를 하면 이렇게 안 좋은 과정이 닥쳤을 때 겁이 나고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버리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투자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가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크게 오르면 크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확인했던 오랜 기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던 이유는 닷컴 버블로 치솟았던 주가가 거품이 빠지면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1995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불과 5년 만에 나스닥 지수가 751.49포인트에서 5132.52포인트까지 급등했던 시기였습니다.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7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거품이 꼈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닷컴 버블이 생기고 꺼지면서 거의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아무리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어도 원금을 복구하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크게 오르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상승기에는 무리해서 사고 싶은 욕심을 줄이고요. 하락기에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합니다. 가끔 상승기에 한꺼번에 매수하고 하락기에 오기 전에 팔면 되잖아. 이런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상승기와 하락기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최근 나스닥 100 지수가 10%가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은 상승기일까요? 하락기일까요? 올해만 놓고 보면은 상승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분위기는 썩 좋지만은 않죠. 잠깐의 반등이었는지 이 상승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개월 더 오르게 된다면 상승기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야 상승기가 왔구나 확신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상승기라고 느낄 때는 끝물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나간 상승을 보고 상승기라고 판단이 들 때는 욕심이 나겠지만 욕심을 줄여야 하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하락기라고 생각할 때 매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께선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딱 몇 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 그 기간 막바지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요. 나스닥 100 ETF가 상장한 이후로 약 24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했으면 원금이 1억 4천만 원이고요. 평가 금액은 9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앞에서 10년씩 투자했을 때의 수익이 5천만 원, 7천만 원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8억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죠. 따라서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딱 10년 이렇게 정해두지 말고 기한의 정함 없이 계속 투자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요.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노력하면 수익은 저절로 크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보유의 중요성인데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주가 하락을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3년만 모아도 투자 원금이 1,800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이미 1,8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한 상황에서는 추가로 50만 원 매수해도 큰 효과가 없어집니다. 50만 원은 1,800만 원에 3%도 되지 않으니까 물타기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 모두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는 파킹 통장 같은 곳에 현금으로 보관해 두고요. 70 정도만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100 모두를 투자를 하고 성과금이나 보너스 같은 걸 따로 모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가 투자 금액이 너무 커져서 부담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채권 ETF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잖아요. 이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현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기회가 계속 생긴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스닥백은 S&P 500이나 요즘 많이 모으고 계시는 배당 ETF들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모으시려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꾸준히 매수하시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한다면 결국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잃지 않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